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권재용입니다. 저는 지금 벤츠 S클래스, 그 중에서도 디젤 엔진을 탑재한 S400D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신형 S클래스가 출시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총 한 24,000대 정도 팔렸는데 그 중에 30% 정도가 디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디젤 엔진은 뭐 SUV나 쓰는 거 아니야? 뭐 트럭에나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도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클래스의 디젤 엔진을 왜 선택하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당연히 플래그십 세단이면은 가솔린 엔진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긴 하거든요. 일단 구조적으로 디젤 엔진이 가솔린보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정 과정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고열에서 일을 하거든요. 태생적으로 진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신형 S클래스는 급으로 찍어내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 디젤 엔진이야? 나 S클래스야. 이런 식으로 디젤 엔진이 만들어내는 진동과 그런 소음을 그냥 차급으로 억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따로 말해주지 않으면 그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차 중에는 어느 정도 진동이 좀 올라오긴 하거든요. 가솔린보다 없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진동이나 소음이 있는 편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차급으로 억제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차 중이나 아니면 완전 저속 상태, 그런 특정 상황이 아니면은 그냥 달리고 있을 때는 디젤 엔진에 대한 이런 거부 반응 이런 게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디젤 엔진이 그렇듯이 최대 토크가 굉장히 낮은 RPM에서 나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S400D 모델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출력도 330마력으로 꽤 높은 편인데 토크 값이 무려 71.4kgm/Nm 됩니다. V8 모델, 그러니까 S580 최상위 모델의 토크 값이랑 똑같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상주행할 때 많아봤자 3000rpm을 넘길 일이 없잖아요. 보통 2-3천을 가장 많이 쓰는 구간인데 최대 토크가 이미 1000 구간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그렇게 깊게 밟지 않아도 가속하는 느낌이 상당합니다. 치고 나가는 느낌도 좋고, 또 RPM을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 하거든요. 그리고 연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시승차를 받고 나서 830km 정도 탔거든요. 뭐 각종 테스트도 하고 뭐 장거리 주행도 해보고 하면서 800km를 넘게 탔는데 연료 게이지가 4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주행 가는 거리는 또 250km 이상 더 달릴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득 넣으면은 1000km 정도는 가볍게 달린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제가 자유로를 한 80km로 정속 주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평균 연비가 리터당 20km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제가 장거리 타면서 16km 밑으로는 거의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막 타도 16에서 1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내에서도 연비가 기본으로 두 자릿수는 나와줍니다. 제가 S580 모델도 시승했었거든요. V8 가솔린 모델인데 그 차는 시내에서 안 좋을 때는 거의 4km대까지 떨어지고, 고속도로 올라가도 두 자릿수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두 자릿수는 보장해 주니까 주유소를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류에 대한 부담도 없죠. S580 같은 경우는 V8 고성능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고급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급류 파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특히 지방 소도시라던가 아니면은 장거리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고속도로에 생각보다 고급류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경유 같은 경우는 동네 어디 주유소 가도 다 있으니까 그런 연료 보급에 대한 그런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장거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꽤 큰 메리트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존까지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쌌죠. 싼 유지비도 어느 정도 장점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또 올해 휘발유가 또 ETC나가 끝났거든요. 조만간 또 경유 가격이 더 내려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디젤은 많이 달릴수록 또 멀리 다닐수록 점점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를 탄다고 해서 기름값이 안 아까운 건 아니잖아요. 뭐 아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실제로 차값은 안 아끼는데 기름값은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비 좋은 이 디젤 모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 차 오래되면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승차가 거의 2만 km 달린 차가 왔거든요. 그래서 완전 새 차 컨디션은 아닌데 일단은
신경질적인 뭐 진동이라던가 어디 거슬리는 잡음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승차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막 굴려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시승차가 2만 킬로미터는 꽤 많이 달린 건데 그럼에도 뭐 잡소리 하나 나지 않고 정말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S클래스의 완성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 90km 정도로 정속 주행하고 있는데 승차감이 정말 좋고요. 이런 노면의 요철이라던가 잔진동 다 아주 훌륭하게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S클래스를 살펴보면 디젤 모델은 스탠다드 바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숏바디고 가솔린 모델은 전부 롱휠 베이스 모델만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너 드리븐, 주로 차주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굳이 넓은 뒷자리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탠다드 휠 베이스인 디젤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아예 고급차를 원한다, 또 의전용으로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가솔린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점만 있냐? 아니죠. 일단 단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좀 비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디 문제가 생기면은 수리비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고, 작년에 요소수사보다 해서 좀 디젤 엔진 파동이 있었잖아요. 이 S클래스도 디젤 모델은 요소수를 넣어가면서 타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귀찮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이제 사람들의 무수한 질문. 아니 S클래스를 샀는데 왜 디젤을 샀냐, 이런 상황을 좀 자주 마주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솔린 차들보다는 훨씬 조용하긴 하지만 같은 S클래스의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진동은 올라오는 편이에요.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도 E클래스 가솔린보단 낫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단점은 아닌데 휠이 못생겼어요. S400D 같은 경우는 AMG 패키지가 들어가는데 19인치 휠이거든요. 이게 CLA라던가 그런 작은 차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5스포크 휠인데 이 S클래스에는 너무 안 어울리는 휠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자세가 안 나온다고 하죠.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사면은 딴 건 모르겠고 휠부터 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클래스 디젤 모델을 시승해봤습니다. 확실히 급이 깡패다라는 느낌이 확 들고요. 무슨 파워트레인이 얹었든 간에 S는 S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여전히 뭐 디젤 엔진에 대한 그런 약간 부정적인 시선, 또 그런 시장의 흐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그런 특유의 장점이라던가 뭐 매력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S클래스만의 고급스러움이 더해지면서 충분한 상품성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을 가진 승용차를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이 현행 S클래스가 마지막 디젤 세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파워트레인에 대한 뭐 호불호나 선호가 없다면 충분히 고려해봐도 좋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자동차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권지용이었습니다.